이재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3일에도 중앙지법 형사 34부 강규태 부장판사 이 심리로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김문기 씨 아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SBS 제일 먼저 인터뷰를 한 게 김문기 씨가 2021년 12월 21일에 사망을 했고 22일 날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 출연을 해가지고 모른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SBS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증언대에 세운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 SBS 관계자는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용은 대본에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아느냐 이 부분은 대본에 없었다. 그것은 주영진 앵커가 그 자리에서 본인이 생각해서 질문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재명은 그거 봐라. 대본에 없다고 하지 않냐. 뭐 이러는데 대본에 있고 없고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이게 대본에 그 KBS도 나왔죠. 예, 뭐 채널A도 있었고. 예, KBS는 이게 대본을 직접 줬다. 이렇게 증언도 했어요. 네. 오히려. 그다음에 그 SBS도 마찬가지예요. 네. SBS도 이게 그 4일 전부터 대본을 줬고요. 네. 그다음에 김문기 씨 질문도 있었어요. 네, 있었다. 다만 이제 그때 성남시할 때 알았느냐. 네. 이거는 이제 뭐 즉석에서 물어봤지만 이미 김문기 질문이 쭉 있는 이상은 김문기하고 본인 과거를 다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이게 김문기하고 어떤 관계인지 뭔지 어떻게 대답할지 다 이미 고민했단 말이죠. 김문기 씨에 관한 질문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워딩까지 질문을 줍니까? 그렇죠. 질문하다 보면 그거는 이제 그 말이 안 되는 변명이고 그 외에 이제 그 KBS나 또 다른 데서는 이게 명확하게 또 질문을 줬기 때문에 뭐 저는 더 이게 오히려 이재명한테 불리한 증거가 아닌가. 이번에 그 방송사들이 나온 게 정은이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김문기 씨 그 사망 사건이 났기 때문에 대본에서는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 그 내용 중에는 당신이 김문기를 잘 아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 앵커라는 게 꼭 대본만 가지고 질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대본에서 좀 더 자기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그날 그 다음날 바로 방송에 출연하는데 김문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날 증인으로 나온 김현지 보좌관. 김현지에 대해서는 우리 서 변호사님이 여러 차례 배우 김부선 씨를 인용해서 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김현지는 왜 불렀습니까? 김현지는 이제 이것도 사법방해죠. 예. 사법방해로 이제 결국은 그 김문기 씨 아들 있잖아요. 예, 예. 김문기 씨 이제 그 아들도 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김문기 씨 아들을 만나 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게 회유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게 바로 이제 이우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이우종. 이자가 누구냐면요. 이우종이는 이제 그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재단법인 광장이라고 있죠. 광장하면 이해철 생각나죠? 예, 광장이죠. 광장이 정책자문위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라고 있잖아요. 예. 사회여론연구소. 거기 고문 등으로 활동하다가 이재명 캠프에 가가지고 이제 그 이번에 도지사 할 때요. 도지사 선거 2018년 6.3 선거였죠. 예. 그때 이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이면 최고 요직이에요. 요직이네요. 종합상황실장. 이게 이우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가 당선되고 성남 아트센터 있죠. 성남 아트센터는 이제 그 사장을 시켜준 이자가 이우종이에요. 근데 이우종이가 김문기 씨 아들을 만나가지고 야, 회유를 한 거죠. 너게 그 아버지 있잖아. 그 기자회견 같은 거 못하게. 그때 김문기 씨 아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왜 우리 아버지를 모른다 하느냐. 그렇게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이게 무마한 이게 이우종인데 이우종이가 김문기 아들 만날 때마다 이 김현지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다. 아, 통화를 했군요. 결국 이우종이가 김문기 아들 회유하는 걸
이 김현지한테 통화해서 이재명이한테 보고한 거 아니냐? 이걸 이게 추궁한 거죠. 김현지하고 통화한 것은 뭐 김현지 알으라고 통화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김현지하고 이우종이가 몇 달 동안 통화가 한 번도 없다가 3개월 동안 예. 갑자기 김문기 아들 만날 때마다 3번이나 통화를 하니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이게 검찰이 추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김현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뭐 그 당시 우물쩡 하면서 넘어와 버리더라고. 대선 기간에 하루 전화가 100통이나 왔는데 어떻게 내가 다 기억하느냐.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고 여기도 뭐 김현지도 이재명 못지않게 아주 이 잡아떼는 데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현지가 누구냐면 또 모르는 분도 있어요. 김현지가 네. 1974년생이 제보다 4살 어리네요. 40대죠. 74년생이에요. 나이가. 근데 이재명이를 20대 때부터 알았어요. 그랬더라고요. 시민단체예요. 예, 시민단체 성남에. 그러면서 그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될 때 예. 인수위의 간사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간사가.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해진 게 이제 김부선 씨가 글 올려가지고 그때 부부싸움에가 이재명, 김혜경 있잖아. 예. 김혜경이 정인도 안 놓잖아 지금. 그 부부싸움 재판 있잖아 지금. 가로세로가 폭로한. 예. 거기에 이제 그 김부선 씨가 뭐라고 글 올렸냐 하면 이재명이 너 옛날에 그 도망 다닐 때 교회 지하에 있었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너 인마 20대 여성 집에 숨어가 호화롭게 피난생활 했지 않냐?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 그게 이제 김현지 아니냐? 이래가 네티즌들이 막 글을 올리고 이러니까 그게 김현지가 40명을 고소하고 그다음에 장영하 변호사도 고소하고 예. 막 이렇게 했던 게 김현지예요. 예. 근데 이 김현지가 요즘 이게 논란이 되는 게 경기도 때도 비서관을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의 수석 보좌관입니다. 수석 보좌관이. 근데 언제 유명해지냐면 공직선거법으로 이재명이 소환할 때. 소환할 때죠. 그때 이 김현지가 문자를 보낸 걸. 예. 아마 이재명이가 짜고친 건데 문자 보내라 보여주게. 예. 전쟁입니다. 의원님 이게 있잖아. 전쟁입니다. 예. 이때부터 이게 김현지가 유명해진 거죠. 출석 요구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짜고친 전쟁입니다. 그걸 이게 김현지가 그냥 그래 보냈는데 이재명이가 핸드폰을 언론에 딱 보여주라. 이렇게 보면서 그거는 이게 언론보다 짜고 치면 카메라 찍으라고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런 거고요. 지금 이게 김현지가 좀 골치 아픈 게요. 대장동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받았어요. 아, 그렇죠. 근데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예요. 화천대유가 땅은 100% 땅 장사했잖아. 예. 그다음에 그 블록을 시행할 때 자기들이 새 블록을 수익계약으로 가져왔거든. 화천대유가. 예, 예. 그러니까 땅에서 먹고 아파트지가 또 먹으려고 했던 거지. 예. 그 아파트가 김현지한테 하나 간 거예요. 2배 올랐대. 이게 우연일까요? 야, 김현지한테 아파트가 화천대유가 간 게 이게 우연일까요? 예. 뭐 이재명은 전부 다 우연이래. 근데 그 아파트 받은 사람 박영수 딸부터 보십시오. 그게 우연이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김현지가 뭐 정진상이가 이런 사람들 아파트 있잖아요. 다 여기 특혜라고 봐야 안 되겠어요? 정지상이도 거기서 아파트 그러니까요. 하나 받았잖아요. 김현지하고 정진상이가 받은 게 이게 우연이냐고. 받아가 지금 2배, 3배 뛰는데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김현지도 이제 그 바로 이우종을 통해서 예. 김문기 아들 해유원 이런 이제 혐의로 정이 나왔고요. 예. 이거 외에도 이게 김현지가 옛날에 배소연이 시켜가지고 집에 장롱에 있는 돈을 야, 너 많이 입금하면 안 돼. 우리 신고한 것만큼 딱 2억 5천만 입금해. 금액까지 맞춰줘. 정확하게 원단이 맞아야 되잖아. 예. 신고한 거하고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배소연이 통해서 집에 장롱에 있는 현금을 입금시켜서 그걸 경선자금 냈거든요. 그것도 이게 김현지하고 했고, 그 다음에 김현지가 또 배소연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빨리 컴퓨터 빨리 없애. 내가 하나 새 거 사줄게. 빨리 없애. 맞아요. 이런 게 컴퓨터도 증거인멸 있잖아요. 없애라고 그러죠. 이런 이제 그 김현지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는 모든 이게 자금은 배소연, 김현지를 통한다. 예. 2명의 여자를 치되는 거예요. 배소연이는 이미 한 건으로 10개월 때렸잖아. 예. 앞으로 줄줄이 있으니까 배소연이 구속 어렵지 않아요. 한 건이 10개월이니까 예. 집행유예 2년이고. 김현지도 김현지는 당연히 배소연이 위에죠. 예. 위에죠. 거기서 배소연은 다 시킨 시녀 거예요. 같은 예.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뭐 김현지, 배소연 이게 바로 약한 고리입니다. 그러네요. 약한 고리. 예. 뭐 옛날에 그 뭐 누가 그 파스칼인가 뭐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다 뭐 이런 말 누가 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수사에서는 네. 여자들이 약합니다.
조금 이게 교도소 가다하면요 힘들어합니다. 남자들보다.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러면 이게 저는 빨리 이게 김현지 배소인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이게 줄줄이 자금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성호 의원까지도 좌장이라고 하지만 뭐 어느 기자들하고 만나서 나한테 좌장이라고 하는 소리 하지 마라. 이재명이가 별로 나를 신뢰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별로 만나지도 못한다. 뭐 김현지, 뭐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 모르고만 얘기하지. 그래서 지금도 아주 최측근 보좌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상의하는 사람이 김현지라는 거 아닙니까? 정진상이는요 구속돼가지고 지금 보석으로 나와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재판에요. 이 재판에 이게 또 이재명이가 오전에 김현지 정한할 때 안 갔어요. 오전에 후쿠시마에 규탄한다고 데모하고 있더라고. 예. 오후에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전에 이재명이 없이 재판이 진행됐거든요. 네. 저는 이게 강규태 판사에게 다시 한번 제가 경고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재판 진행하면 안 돼요. 전국의 다른 선거법 재판 보니까 전부 이게 일주일에 2번씩 하더라고요. 예. 일주일에 2번씩. 근데 왜 이재명이는 2주에 1번씩 하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선거법 270조에 보면 강행 규정 이래가지고요. 반드시 6개월 내에 해야 된다 이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강규태 판사 왜 이거 법 조문을 이게 무시하는 겁니까? 빨리 이게 일주일에 2번이든 3번 해서 빨리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이게 2심, 3심이 다 끝나도 1년인데 지금은 1년 더 지났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재판 지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말도 안 되게 뭐 오염 처리수 있잖아요. 예. 규탄한다고 이게 재판에 불출석하잖아요. 이놈이 이재명이가 뭐 말하면서 이게 사법 환경 테러라 그러더라고. 환경 테러. 후쿠시마. 제가 방송마다 이재명이 보고 너 환경 테러가 아니고만 네가 사법 테러를 하고 있다. 사법 테러. 온갖 이게 사법 방해를 하고 그다음에 재판에 출석도 안 해버리고 예. 그다음에 수사하면 바쁘다고 못 간다 그러고 야 이재명 네가 바쁜 게 뭐 있어? 바쁜데 이게 매일 규탄하고 뭐 길거리 앉아서 쓸데없이 그렇게 괴담 가짜뉴스로 국민 죽일 시간이 너 빨리 수사받고 너 재판받아. 그러네요. 네가 바쁜 게 뭐냐고. 예. 하는 일이 뭐냐고. 최고위원은 정청래 시키면 되고. 예. 그 규탄할 때 왜 그런 짓 하느냐고. 뭐 네가 부모 상을 당했냐고. 죽을 병이 걸리냐고. 왜 재판 안 가고 수사 안 가는 거냐고. 저 이렇게 이게 사법 테러 아니냐고. 예, 그러네. 사법 테러. 이렇게 사법 방해다, 사법 테러를. 지금 이게 강규태 변호사, 강규태 판사, 정말 이게 이번에 대법원장까지 바뀌면 당신 바로 아웃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재판 지연하면 안 된다. 예. 다시 경고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사법 방해, 본인은 또 사법 테러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